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산화와 환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 기본적인 산화와 환원의 정의, 전자와 산화수에 따른 산화와 환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그리고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환원 반응 중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구분해보고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짧게나마 우리 산화수의 정의와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에서 산화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수, 그러니까 물론 이온결합 물질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분자의 분자의 구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모를 때 우리가 산화수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산화수 규칙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이번 시간 내용을 좀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번 시간에 산화와 환원의 일단 정의를 조금 알아야겠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에 따른 산화와 환원에서의 전자의 이동은요, 우리 전자를 잃는 과정이 바로 산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과정이 우리 산화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원은 어때요? 바로 이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얻는 과정이 우리 환원이고요. 산화수가 감소하는 과정이 우리 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얘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대. 다시 얘기해서 전자 하나 잃어버렸으면 이렇게 일가 양이온을 띠면서 전자 하나 이렇게 내놓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요 상태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마그네슘이 반응 후에 전자 하나를 뱉었네. 다시 얘기해서 전자를 뭐 했구나, 잃는 반응이 진행이 됐구나. 요거 마그네슘이 산화되는 과정이야 라고 우리 한 번에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 산화수라는 걸 판단을 한다면 산화수라는 건 뭘 기준으로? 그치, 산화되지도 환원되지도 않은 상태, 다시 얘기해서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은 상태인 산화수 기준 0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고, 만약에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전자를 뭐 했다는 얘기야? 잃어버려서 그 원소의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을 띠게 되는 거죠. 만약에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띠게 됐다, 그럼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셈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게 됐어,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량을 띠게 됐어, 그러면은 전자를 하나 얻은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전자를 얼만큼 얻고 얼만큼 잃었는지, 얼만큼 환원되었고 얼만큼 산화되었는지에 대한 그 정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상의 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산화되지도 환원되지도 않은 상태를 0이라고 기준을 잡자고 했으니까 마그네슘, 중성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산화수 0이라고 기준을 잡을 수 있었고요. 마그네슘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전하량만큼의 산화수를 갖는다고 해서 플러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산화수가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산화수가 증가를 하고 있잖아. 따라서 요거는 산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는 과정은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과정이고, 이런 걸 우리는 바로 산화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자 하나 잃어버렸던 친구가 또 한 번의 전자를 잃어서 Mg 2 플러스가 됐어. 그럼 전자 하나를 더 잃어버린 셈이 되는 거죠. 이때 요 친구와 요 친구를 비교하자면 누가 더 많이 산화된 상태야?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더 많이 산화됐어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산화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산화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보자면 우리 어떤 거 배웠었냐면 예를 들면 우리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친구 썼으니까 또 한번 써볼까요?
얘가 이제 만약에 산소랑 결합을 하는 연소되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요거 이제 반응식 써보면 MgO라는 생성물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족이고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16족이죠. 그럼 마그네슘은 2족이니까 전자 2개 버리고 이가 양이온 형성하는 친구죠. 얘는 전자 2개 버리고 이가 양이온 형성하는 친구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얻어서 이가 음이온을 형성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한다고 본다면 우리 이렇게 화학 반응식의 개수도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반응 전에 마그네슘은 뭐였어? 그냥 중성 상태였는데 반응 후에 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형성되면서 중성이었다가 플러스 이만큼, 즉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굳이 한번 따로따로 적어 본다면 마그네슘이 이렇게 마그네슘이 있었는데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2 플러스 그죠? 그 얘기는 요거 하나당 전자 2개 잃어버리는데 마그네슘이 2개 참여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몇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겠어요? 총 하나당 2개니까 4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겠죠? 요게 바로 마그네슘이 산화되고 있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우리 산화수로 본다면 원래는 산화되지도 환원되지도 않은 0의 산화수를 가졌다가 산화수가 플러스 2만큼이 되는 거죠. 잘 안 보이네요. 플러스 2만큼의 산화수를 갖는 거지. 그런 게 두 녀석이 있는 거야. 총 마이너스 플러스 4만큼이 되는 거고 0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증가했어. 즉 전자 잃어버렸어. 산화됐어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산소는 어떤가요? 산소는 원래 얘도 중성이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전자를 2개 받은 상황이 되는 거지. 요거 한번 환원됐다라고 해놓고 환원되는 반응식을 적어본다면 산소 기체는요 환원돼.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될 거야, 그지? 근데 전자를 몇 개 얻었을까? 일단은 얘가 환원되면 2-가 되는 거잖아. 전자 총 몇 개 얻은 거죠? 한 개당 2개씩 얻어서 2개가 이제 반응을 했으니까 총 4개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총 4개의 전자를 얻었어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보시면 어때요? 잃어버린 전자수만큼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요 역시 마찬가지 산소 호던소 물질이야. 지금 보면은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2만큼의 산소수를 가진 애가 2개만큼 총 마이너스 4가 되었어. 산화수가 감소했네. 산화수 감소했으니까 우리 뭐 됐다고 한다? 환원됐다고 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반응식을 한 번에 적어 보시면 산화된 반응식과 환원된 반응식을 한 번에 적어 보면 전체 반응식은 2개의 마그네슘이 산소 기체랑 반응하면 자 요거 더해지는 거니까 요 전자는 이렇게 소고가 되는 거지. 소고가 되면서 2개의 Mg2+와 그리고 2개의 O2-로 쓸 수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걸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MgO 이렇게 썼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화학 반응식이 나오는 그 반응식을 산화환원 반응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산화제와 환원제를 구분할 수가 있었잖아. 산화제라는 건 뭐였죠? 우리 소화제 생각한다면 남을 산화시키는 것, 즉 자기는 뭐가 돼? 자신은 환원이 돼야, 산화환원의 동신성 때문에 자신은 환원이 돼야 남을 산화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산화제, 지금 누가 환원되고 있습니까? 누가 환원되고 있죠? 그치, 산소가 산화수가 감소하면서 환원되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산소 기체가 바로 산화제가 되어 있고요. 우리 환원제라고 하는 건 뭐였어? 산화되는 물질, 즉 자신은 뭐 된다? 자신은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이다 라는 말을 외우라고 했죠. 산화되는 물질이야 자신이 산화돼. 자신은 산화된다. 산화되는 물질은 무엇이다? 환원제이다. 환원성, 환원력이 있다. 즉 남을 뭐 시키는 거야? 환원시키는 것이 바로 환원제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의
환원제는 즉 자신이 산화되는 거는 바로 마그네슘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전자의 이동 보시면요, 마그네슘이 산화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얘가 산소한테 전자를 주는 거죠. 2개의 마그네슘이 4개의 산소를 줘서 산소한테 산소를 환원시키고 있죠. 즉 한 번 반응할 때마다 4개의 전자가 이동하고 있네요. 이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산화수를 결정을 할 때 우리 2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산화수 결정할 때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 산화수를 결정하기 너무 쉬웠다. 왜? 전자의 잃고 얻음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트륨이랑 염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NaCl을 만든다고 치면은 이때 뭐 어때요? 이 NaCl은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양이온과 음이온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원래는 중성이었어. 이렇게 0이었다가 나트륨이 플러스 1만큼을 띠고 있어. 두 녀석이. 그치? 그래서 총 플러스 2만큼이야. 이러면은 산화수를 바로 뭘로 알 수 있다? 이온 결합 물질에서의 산화수는 그 전하량, 그 이온이 갖는 전하량 자체가 바로 산화수로 쓰이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네, 산화되고 있네. 우리 염소 같은 경우도 0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인데 두 녀석이라서 마이너스 2 총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 환원되고 있네 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죠. 자, 근데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쵸,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결합 물질과는 달리 전자의 얻고 이름이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뭐 했다? 그 전자를 얻고 음이온화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하면은 그 음이온 되는 그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는 이제 환원되고 있는 거고요.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들은 산화된다라고 우리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OF2 해볼까요? OF2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둘 중에 얘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 유일하게 이제 산소는 3.5고요. 얘는 지금 플로린 같은 거 4.0. 플로린이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크잖아.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전자쌍을 가져가서 이온화 된다고 가정한다는 얘기죠. 즉 전자를 지금 플루오린이 몇 번 뺏고 있죠? 이 결합에서 한 번, 여기 단위 결합에서 한 번 해가지고 산소는 2번의 전자를 뺏긴 셈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뺏겼으니까 플러스 2만큼의 산화수를 갖는 거고요. 플루오린은 한 번씩 얻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우리 분석하기로 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자의 구조를 알 수 있을 때는요, 바로 전자를 잃고 얻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전자를 얻고 음이온 된다, 그만큼의 산소를 갖는다라고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번 시간에 한 번에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산화수 규칙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수 규칙을 볼 때 먼저 산화수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산화수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요, 호던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예를 들면 H2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H2는요 이제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지? 자,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 공유결합 물질이란 말이야.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분자 구조로 알고 있으면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전기음성도 큰 원소가 전자쌍을 모두 가져가서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그 음이온 자체의 음이온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음이온 자체의 전하량을 산화수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얻음이 없단 말이야. 정확하게 중심에 전자쌍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은 상황이란 얘기야. 따라서 산화수가 플러스 값이나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를 바로 각 산화수가 얘도 0이고 얘도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돈수 물질은요 모두가 전기음성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산화수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성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0이다 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중성화합물 NH3 이런 게 있죠. 중성이잖아, 그지? 이 친구는 우리 산화수가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자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겨 먹었는데 전기음성도 값이 질소가 수소보다는 큽니다. 따라서 질소는요 수소한테 전자를 뺏어오죠. 몇 번 뺏어옵니까? 3번의 단위 결합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질소는 한 개씩 총 3번을 뺐기 때문에 질소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니까 전자쌍을 모두 가져가서 음이온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 총 3번 뺏어오니까 마이너스 3만큼의 음전하를 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상적인 산화수를 결정을 하면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만큼의 이렇게 산화수를 결정할 수 있었죠. 이때 요 전체의 전하량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전하가 0이란 얘기는 전하를 띄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산화수의 합, 질소의 산화수 플러스 3 그리고 수소의 산화수는요 플러스 1자리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이걸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 이 0이 바로 이 전체의 중성화합물의 전하량을 뜻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성화합물은요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0이 나온다라는 거. 이온의 산화수는요 그 이온의 전하량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온 Na 플러스가 있었어. 그럼 이 친구의 산화수는요 얘 전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플러스 전화 뜰 거 아니야. 얘 플러스 1만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Cl 마이너스야 라고 한다면 얘도 전자 하나 얻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띄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하나 얻었어 마이너스 1이야 라고 그 이온의 전하량을 산화수를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산화수를 결정하기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원자 이온에서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NH4 플러스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앞에서 배웠던 H3O 플러스 이런 것들이 바로 다원자 이온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의 산화수의 합은요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NH4 플러스 예를 들어 NH4 플러스에서 질소의 산화수가 A이고 수소 한 개당 산화수가 B야 라고 한다면 질소의 산화수가 A이고 수소 한 개당 산화수가 B인데 수소가 4개 있잖아. 이렇게 해서 각 산화수의 합을 다 더해주면 이게 총 전하량인 플러스 1이 나온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원자 이온에서의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그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예를 들어 H3O 플러스야 라고 한다면 수소의 산화수를 A라고 놓고 한 개당 산소의 산화수를 B라고 한다면 수소 A인데 이제 3개의 수소가 있고 산소의 산화수가 B라면 요거를 더한 게 바로 플러스 1만큼 나올 거야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우리 네 번째 산화수를 정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산화수를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즉 절대적 산화수라고 해서 1순위인 친구들은요 거의 이제 다른 원소랑 결합을 했어도 거의 산화수가 바뀌지 않는 정말 절대적 산화수, 절대 바뀌지 않는 산화수를 갖는 애들을 우리는 절대적 산화수를 갖는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원 교육 과정에서 이 규칙을 벗어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확인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1순위가 되는 친구들이 지금 한 4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족 금속 원소 누가 있죠? 리튬, 그리고 나트륨, 그리고 칼륨. 이 친구들은요, 어떤 원소와 결합을 하고 있던 간에 무조건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1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원소랑 결합을 해도 얘는 무조건 전자를 줘버리는 친구라는 거야. 한 개를 줘버리는 친구들이니까 너네가 만약에 이런 애들을 봤어. 걔는 무조건 플러스 1만큼의 다른 원소랑 결합되어 있다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갖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족 금속 원소 누구 있나요? 2족 금속 원소 뭐 베릴륨이라던가 마그네슘, 얘네는 무조건 플러스 2만큼의 산화수를 가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3족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플러스 3만큼의 산화수를 가져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쪽의 플루오린은요, 무적이죠. 전기음성도 무조건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어떤 원소랑 결합을 해도, 플루오린이 어떤 원소랑 결합을 해도 얘는 무조건 이 원소의 전자쌍을 하나를 끌어당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갖겠다, 무조건 뺏어올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절대 산화수 반드시 외우시고요. 만약에 우선순위 1번에 해당하는 원소가 없어. 그러면 우선순위 2번으로 가셔서 2번부터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2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수소고요.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 같은 경우는요, 우선순위 3번에 해당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만큼의 산화수를 가져. 그래서 플루오린이랑 결합한 게 아니라면 무조건 얘도 전자를 2번 뺏어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17쪽의 원소, 플루오린을 제외한 17쪽 원소 누가 있죠? 그죠? 염소 있고요, 브로민 있고요, 아이오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갖는다, 즉 전자 한 개 얻어온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러한 산화수 규칙, 절대 산화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화합물의 산화수를 결정하면서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NaH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산화수를 구하래.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때 일단은 얘네 중성 화합물이라는 거, 산화수의 합이 0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기본 원칙에서 나트륨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선순위 1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질 거란 말이야. 따라서 얘가 플러스 1인데 전체가 0이 돼야 돼. 즉 산화수를 합한 게 0이 되려면 여기 있는 수소의 산화수는 몇이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 앞에서는요 수소는 플러스 1이 된다며요. 자,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H2O2를 봅시다. 자, 여기서도 누가 우선순위가 높냐? 바로 수소가 우선순위가 높죠. 보죠? 그래서 얘가 우선순위 2번입니다. 그럼 얘 먼저 결정을 하는 거야. 플러스 1이야. 근데 이런 플러스 1인 애가 누가 몇 개 있어? 2개 있네요. 총 산화수는 플러스 2만큼. 수소 때문에 플러스 2만큼의 산화수가 결정이 됐네.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어때?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러니까 산화수를 다 합한 게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때요? 일단 요 산소 2개가 가지고 있는 산화수의 합은요 마이너스 2만큼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산소가 2개가 있단 말이야. 그 얘기 뭔 말이야? 산소 하나당 마이너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2개 있어서 총 불러 마이너스 2구나 라고 하는 거. 따라서 이 산소 원자의 산화수는요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소 원자의 하나당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산소 2개를 합했을 때 산화수의 합은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요 3번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둘 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우선순위 1번인 플루오린, 무적의 전기 음성도를 가진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몇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1인데 얘가 2개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만큼 전체 산화수를 본다면 그러면은 얘도 중성화합물이기 때문에 전환이랑이 0이려면 산화수의 합이 0이어야 돼. 따라서 이 산소 하나당 플러스 2만큼의 산화수를 갖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4번입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는 플루린이고요. 플루린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두 개 있네. 마이너스 2. 그럼 산소 같은 경우는 전체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돼야지 중성이 되는 거죠. 근데 플러스 2가 되려면 두 개 들어있으니까 산소 한 개당 플러스 1만큼을 가진 애가 두 개 있어야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산소 혼자 한 개당의 산화수를 물어본다면 플러스 2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산화수 규칙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좀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내용, 그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을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다 적어놨네요. 다시 지우고서는 쭉 지우고, 자, 없는 걸로 보시고요. 선생님이 이거 수업 준비한다고 아까 풀어봤나봐. 자, 여기에서 하나하나 한번 산화수를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1번입니다. 탄소의 산화수를 모두 구하래요. 지금 현재 분자 구조로 알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분자 구조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전기의 음성도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의 음성도가 큰 원소가 전자쌍을 모두 가져가서 이온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탄소의 산화수를 모두 구하래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있는 탄소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탄소랑 탄소끼리는 어차피 전자의 주고받음이 없잖아.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산소랑 결합되어 있네. 전기 음성도는요. 산소가 탄소보다 크죠? 따라서 이 탄소는요, 이 산소 때문에 전자 한 번을 뺏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산소는요, 이중결합이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전자를 뺏길 수 있는 그 확률이 2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뺏길 거야. 한 번은 주고받지 않는데 총 3번의 결합 때문에 전자를 3번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산소는 전자 2번 받아왔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가져갔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만큼의 산화수니까 탄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산소는 마이너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갖겠죠. 아니, 여기 이거 고려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 자, 얘도 고려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해볼게요. 그래서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총 3번 뺏기다 보니까 어때요? 얘는 플러스 3만큼의 산화수를 갖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옆에 있는 탄소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양옆에 이제 탄소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무시하시고, 수소한테 어떻습니까? 전기 음성도 값은요, 탄소가 그래도 수소보다는 큽니다. 따라서 얘가 2.1이고 얘가 2.5고 얘가 2.1이니까 수소한테는 전자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받아와. 근데 질소가 이제 탄소보다는 크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질소가 탄소보다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뺏기겠죠. 한 번 뺏어왔는데 한 번 뺏기네? 그럼 여기서는 산화수가 0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탄소도 보겠습니다. 한 번 이상 없고 얘도 이상 없고 얘도 이상 없고, 그지? 3번의 탄소랑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소만 결정하면 되겠네요. 수소는 뺏기죠. 따라서 탄소는 전자 한 번 얻어오니까 마이너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갖는구나. 자, 여기 있는 친구들 CH3 얘는 이제 분리를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수소 3개랑 결합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이때 탄소끼리는 어차피 주고받지 않으니까 수소 3개가 전자를 이런 식으로 3번 나눠주겠죠. 여기 있는 산화수는요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소의 산화수를 모두 결정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OH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한 번 받고 또 H로부터 또 한 번 받아올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만큼의 산화수를 갖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탄소만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좀 구해봤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각각의 원소의 산화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연습 2번은요 이제 포도당의 분자 구조거든요. 이 포도당의 산화수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탄소는요 어떻습니까?
수소 2개랑 있으니까 2번 얻어오겠지, 그지? 하지만 산소한테 한 번 뺏긴다. 그래서 2번 얻어와서 마이너스 2만큼인데 수소한테 한 번 뺏겼으니까 총 산화수는 마이너스 1만큼이 되는구나. 여기 있는 탄소는 이제 주고받음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탄소 볼까요? 무시해도 되는 거 하나랑 산소랑 결합돼 있고 무시해도 되는 거 하나 더 있다, 그지? 그러면 산소랑 한 번 뺏기고 한데 수소한테 한 번 받으니까 산화수는 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얘랑 이제 의미 없는 거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산소한테 지금 한 번 뺏기고 2번 뺏기는 거지? 그러면은 플러스 2만큼이야. 근데 수소한테는 한 번 가지고 오잖아. 즉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플러스 1만큼의 산화수를 갖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탄소 같은 경우 어때요? 의미 없는 거 지금 2개 있고 한 번 받아오고 한 번 뺏기니까 산화수 0, 그지? 자, 여기 있는 탄소는 어떻습니까? 2번 의미 없고 한 번 가져오고 한 번 뺏기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얘도 0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어때? 얘도 지금 의미 없는 거 2개 있고 한 번 가지고 오고 한 번 뺏기고 있으니까 0이야 라고 모든 탄소의 산화수를 구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연습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요, 공유결합 물질에서 분자의 구조를 알고 있을 때는 전기음성도 차이를 통해서, 즉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가 전자쌍을 모두 가져가서 이온화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이온화 됐을 때의 전하량 자체를 산화수로 쓸 수 있어 라는 내용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습 3번 같은 경우가 바로 앞에서 배웠던 산화수 규칙을 이용하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리부터 천천히 한번 산화수 규칙에 의해서 산화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산화수 규칙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모든 물질도 굉장히 많죠. 요거 한번 다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만 나와 있네요. 이거 호던소 물질 아니야? 호던소 물질이니까 산화수 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산화되지도 환원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산화수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2SO4에서 황의 산화수를 가지래. 선생님, 황은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던 산화수 규칙에서 우선순위 규칙에 없는 원소인데 이거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 이래서 산화수 규칙을 배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서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건 수소랑 산소밖에 없죠. 그러면은 수소의 산화수가 우선순위가 먼저니까 얘가 플러스 1이죠. 1인 애가 2개만큼 있네요. 그러면은 전체 수소에 의해서 플러스 2만큼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은 우선순위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짜리가 4개니까 4, 2, 8, 마이너스 8만큼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정리적 중성인 화합물이기 때문에 산화수의 모든 합이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따라서 수소가 전체가 플러스 2있고 그리고 황의 산화수는 몰라. 근데 수소랑 산소의 산화수는 이런데 황의 산화수는 몰라. X라고 놓는다면 황의 산화수 몰라. 근데 전체가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따라서 X는 몇이 돼야 됩니까? 샥 계산해주면 그래 플러스 6만큼이 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산화수는 플러스 6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느낌이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우선순위 규칙에서 모르는 원소가 있으면요, 다른 원소들의 산화수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중성화합물인 경우는 그 산화수의 합이 0이다. 만약에 전하를 갖는 경우는요, 산화수의 합이 그 전하량과 같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 NaH 아까 했었기 때문에 넘어갈까? 자, 그래도 할게요. 자, 여기서 우선순위는요, 나트륨이죠. 나트륨 플러스 1이니까 수소는요,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1만큼. 그치? 전체가 0이 돼야 되니까 수소 마이너스 1. 자, Cr2O7E-래요. 지금 보면요, Cr이라고 하는 건 크로뮴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크로뮴이라는 이제 화학 원소입니다. 자, 얘를 결정하래. 근데 지금 보니까는 산소가 붙어있죠. 우리 산소는 우선순위 규칙을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2인 거죠. 근데 얘가 몇 개 있대? 7개 있네요. 총
7이 14, 마이너스 14만큼의 산화수를 가지고 있어, 산소가. 근데 우리 크로미움 같은 경우는 산화수 모르지만 얘가 두 개 있죠. 얘 산화수 곱하기 2 한 거. 근데 얘를 더한 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전하량을 따지면. 그래서 크로미움의 산화수를 x라고 놓는다면 2x 빼기 전체 14, 요게 바로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따라서 얘는요 몇이 돼야 됩니까? 그치, 전체가 얘가 이제 전체가 12가 되면 되는 거잖아. 12가 되면 되는 거 플러스 12가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x 값은 몇이 되는 거야? 플러스 6이 되면 되겠죠. 플러스 6. 이렇게 그냥 6으로 쓰면 안 되고요. 우리 산화수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부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서답형 쓸 때 반드시 부호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MnO4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우선순위 1순위는 바로 여기 칼륨이 되겠죠. 왜냐면 우선순위 1순위 1쪽 금속 원소니까 얘 무조건 플러스 1인 거지. 자,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두 번째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으니까 2, 4, 8 마이너스 8만큼이네. 전체가 지금 중성이기 때문에 산화수의 합 이 N이라고 하는 건 망가니즈라고 부르고요. 우리 이 친구의 산화수를 X라고 놓는다면 모두 합했을 때 0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8이니까 전체가 0이 되려면 얘가 플러스 7만큼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는요 플러스 7이야 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느낌 알겠죠?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얇은 걸로 쓸게요. 자, 과산화수소 H2에 O2도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본다면 이제 우선순위는 플러스 1이 이제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얘가 두 개 있죠, 그죠?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2만큼의 산화수를 갖는다면 전체가 0이 되려면 산소 두 개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1짜리가 두 개가 모여서 마이너스 2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산소 자체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산소 하나의 산화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S4O6E-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우선순위 규칙에 의해서 산소가 마이너스 2만큼을 띄고 있는데 6개네. 마이너스 6이 10이야. 마이너스 2만큼이 되려면 요 전체가 플러스 10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플러스 10인데 그럼 황 한 개당 의 산화수는요 이 10을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산화수는요 4분의 플러스 4분의 10, 즉 플러스 2분의 5야 또는 2.5야 라고 하는 거. 선생님, 산화수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네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산화수는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정수가 아니게끔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Fe3O4라고 하는 산화철이 있어요. 그럼 얘는 역시 마찬가지 철의 산화수 모르지만 산소의 산화수는 우선순위에 있잖아.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그럼 이 철 전체가 몇이 돼야 돼? 플러스 8이 돼야 돼. 근데 3개나 있네요. 그럼 얘는 철 한 개당 플러스 3분의 8만큼의 산화수를 가져요 라고 해서 플러스 3분의 8이야 라고 여러분들 철 한 개당의 산화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C2H5OH라고 나와 있죠. 지금 얘가 여기서 지금 얘 그냥 적당히 다시 적어주면 C2H는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6개죠. 그리고 산소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에탄올이긴 한데 이제 수소가 마이너스 1만큼이 이제 마이너스 1이 한다. 수소는 이제 플러스 1만큼의 우선순위에 6개 있으니까 플러스 6. 산소는 마이너스 2인 거죠. 근데 요거 다 더한 거, 얘까지 다 더한 게 중성이니까 0이 돼야 되니까 요 탄소 두 개의 산화수의 합은요 바로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고요.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4를 2로 나눠주면 탄소 한 개당의 산화수는요 마이너스 2라고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요거 C6H12O6라고 해서 요거 포도당이죠. 아까 했었는데 포도당의 산화수 한번 해보면 수소가 우선순위니까 플러스 1만큼이 12개 플러스 12야. 그럼 산소는요 마이너스 2만큼이 6개 6이 12 마이너스 12
따라서 얘랑 더하니까 0이죠. 근데 전체가 0이 돼야 되니까 탄소의 산화수는 0이야 라고 해서 0이라고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위로 올라가 보시겠어요, 선생님? 그치. 아까 전에 이 포도당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들이 사실 각각 다 산화수가 달랐잖아요. 뭐 얘네들은 다 0이라고 치지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어떻게 그냥 포도당의 산화수를 0이라고 결정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동안 수업을 열심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0이 나왔을까? 자,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산화수를 결정할 때는요, 언제나 이런 식으로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즉 분자 구조를 알면요, 알아서 그 전기음성도 차이를 이용해서 산화수를 구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산화수를 결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즉 분자 구조를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분자 구조를 모를 때는요, 우리 산화수의 평균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산화수 규칙에 의해서 구한 산화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산화수 규칙에 의해서 구한 산화수는요, 해당 원소의 평균 산화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이제 구한 포도당의 이제 분자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탄소 원자의 산화수를 정확히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포도당의 이제 분자 구조를 맨날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외울 수는 있겠지만 모든 분자 구조를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것들은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평균 산화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요, 산화수를 전부 더하는 거지. 탄소의 산화수를 전부 더하면 0이 나오고, 이걸 6으로 나눠봤자 어차피 0이니까 이 탄소의 산화수가 산화수 규칙에 의해서 0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산화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화수 규칙에 의해서 구한 산화수 값은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다, 분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걸 이제 한번 산화수를 구해 볼 건데, 지금 보시면요, 좀 애매했을 겁니다. 산화수를 알 수가 없는 게 얘도 우리가 우선순위에 없고 얘도 우선순위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죠? 왜냐면 이제 수소밖에 모르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이건 분자 구조를 구할 수가 있어.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CH3.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NH3, NH2. 이런 식으로. 질소는 3번 결합하는 거 알고 있고, 여기 비공유 찍혀 있겠죠. 그랬을 때 탄소의 산화수를 구하는 거니까 질소 때문에 한번 뺏기고요, 수소 때문에 3번 가져옵니다. 그래서 3번 가지고 오지만 한 번 뺏기니까 몇이야? 그치, 마이너스 2야 라고 이런 식으로 결정해주면 된다라는 거.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NH3고 아까 했지만 산화수 규칙으로 구해본다면 플러스 1짜리가 3개 있어. 중성돼야 돼. 얘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 굉장히 많죠.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번 시간 마쳐야 될 것 같다. 우리 산화수법은 나중에 합시다. 자, N2O라고 한다면 우선순위 규칙에 의해서 산소 마이너스 2니까 전체가 플러스 2 돼야 돼. 근데 질소 하나당 그럼 몇인 거야?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NO,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질소 하나당 플러스 2가 되면 되는 거고요. N2O3,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네요. 마이너스 6이야. 전체가 플러스 6 돼야 되니까 질소 한 개당은요, 그치,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질소 한 개당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N2O4, 질소는요,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4개니까 4, 2, 8, 마이너스 8, 전체가 플러스 8 돼야 되니까 플러스 4 한 개당.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5개 있으니까 10, 마이너스 10, 전체가 플러스 10 돼야 되니까 질소 한 개당 플러스 5야 라고 여러분들 결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소에 대한 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각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산화수까지 구해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산화수 규칙에 의해서 구한 산화수는요, 바로 그 산화수의 평균값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전에 공부하다가 조금 뭔가 이렇게 의문점이 갔던 내용들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산화수 규칙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산화수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